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4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나왔습니다. 자, 1번 토지와 그 지상의 무허가 건물, 박스 무허가 건물이 동일인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의 처분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졌다. 여기서 처분은 이제 매매, 증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처분이 되는데 지금 그러면 처분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었나요? 무허가이지만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라도 있기만 하면 법정기사건 관법지는 성립을 해요. 더 나아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발생을 합니다. 무허가라도.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라도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었다가 그게 처분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관법지, 관습법상 법정기사건은 성립한다예요. 기업법 맞는 겁니다. 니은번 대지 공유자 중 1인이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했다. 슬러시 자릅니다. 대지에다가 이 공유 대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처분 행위로 갑니다. 무슨 행위로 간다고요? 처분 행위.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은 이것은 그 신축하는 행위는 올바른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로서 건물을 신축한 후 제3자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올바른 그 신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법지 발생 안 합니다. 자, 디귿번 대지 소유자가 채권의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했다. 채권의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라는데 지금 담보 목적에 가등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한 건 양도 담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양도 담보란 건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잖아요. 다시 그 건물 소유 대지 소유자가 채권의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 설정한 대지 신축한 후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는 자 이렇게 봅니다.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한 거냐면 양도 담보를 한 것이거든요. 뭘 했다고요? 양도 담보. 자, 그럼 이게 갑의 토지였는데 갑이 채권 담보를 위해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양도 담보를 해준 거죠. 그럼 양도 담보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을한테 소유권은 넘어온 거야, 넘어온 거야? 안 넘어왔잖아요. 안 넘어왔어요. 이 땅에다가 지금 을이 이렇게 건물을 갖다가 신축을 했습니다. 건물을 을이 신축을 했다가 이 토지 이걸 갖다가 지금 여기 따라서 지금 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건물은 을게 맞지만 토지는 누구 거예요? 갑 거잖아요. 다시 한번 건물은 을 것이 맞지만 토지는 누구 거라고요? 갑. 그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 달라요. 다르잖아요. 토지 소유자는 갑, 건물 소유자는 을. 그러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에 관법지는 발생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리을본입니다. 일필지의 대지를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던 자가 그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다른 공유자가 그 대지만에 지금 경매로 매수했다. 자, 그러면 관법지가 발생하네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를 하게 되면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나요? 다시 한번 구분 소유적 공유는 위치와 면적을 뭐 했다고요? 특정을 했습니다. 특정을 해서 소유권 행사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가 갑의 땅입니다. 근데 등기는 공유로 등기가 돼 있어요. 등기가 돼 있으면 결론적으로 지분으로 등기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자기 땅 위에다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분이 2분의 1씩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을이 경매에서 갑의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죠. 원래는 토지도 갑 거고 건물도 갑 거고 둘 다 갑의 것이었는데 지금 지분이 지금 다른 공유자가 지분을 인수해 버렸어요. 토지에 대한 지분을 인수했다고요? 그러면 갑은 토지의 소유권이 없어져 버렸죠. 없어졌으니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경우는 관법지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지 위에 저거를 뭐라 그러냐면 공유 토지가 지금 공유 토지로 돼 있던 것이 경매로 인해서 소유권을 상실한 상태예요. 일필지 대지를 구분 소유자가 뭐 하고 있다고요? 공유하고 있다가 그 몫에 자기 몫의 대지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땅도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이죠. 자기 몫의 땅에다 건물 지었으니까 그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다른 공유자가 대지만을 경매로 취득했다. 그래서 을이 요 갑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경매로 취득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이 땅은 이제 누구 거예요? 을 땅. 건물은 갑고 그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건물 소유자에게 뭘 준다고요? 관법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본 관법지가 발생했습니다. 리을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대지가 처분됐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 미등기니까 소유권 없죠? 그러니까 관법지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처분하더라도 관법지는 발생 안 합니다. 답은 2번만 답이 되어졌습니다. 자, 35번입니다. 35번은 여러 선생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한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용익물건 지지전하고 담화물건 유저지를 차이해가는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번호를 해볼까요? 뭐가 옳을까요? 1번이 옳습니다. 기억, 용익물건은 약정제한물건이지만 담보물건은 법정제한물건이다. 그러는데 담보물건 중에서 법정제한물건은 하나밖에 없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법정제한물건이다. 담보물건 중에서 법정제한물건 유치권, 그 다음에 저당권, 질권 이렇게 있는데 요거 유치권 하나만 법정담보물건이에요. 유치권 하나만 법정담보물건입니다. 요 두 개는 약정담보물건이에요. 약정담보물건. 특약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특약에 의해서 약정만으로 발생을 합니다. 자, 거기다가 용익물건은 약정제한물건이다 그러는데 자, 용익물건 중에서 말입니다. 용익물건이라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개는 약정으로 발생을 합니다. 약정으로. 근데 지상권은 약정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법에 의해서 법정 이상을 발생할 수도 있죠. 지상권이 약정, 특약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법의 규정에 의해서 법정 지상권이라고 관법지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익물권이 전부가 다 약정 담보 물권이라 약정 용익 물권이라 할 수 없어요. 지상권은 법정 용익 물권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담보 물권 중에서 유치권 하나만 법정 담보 물권이고 저당권과 질권은 약정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 담보 물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1번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다 틀렸어요. 자, 2번에 용익물권의 객체는 부동산에 한하지만 담보물권의 객체는 부동산에 한하지 아니한다. 맞네요. 여기 봅니다. 담보물권은 유치권, 저당권, 질권 중에서 질권은 부동산이 아니라 뭘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에 한하지 않는다. 맞네. 질권은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니은번이 맞는 겁니다. 자, 디귿번 용익물권은 목적물의 멸실, 정멸시로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지만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멸실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상실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거기 비추셔보세요. 담보물권에는 목적물의 멸실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있어요. 어떤 경우죠? 물상대위잖아요. 어떤 거라고요? 물상대위. 목적물이 멸실 훼손해서 가치 변형물에 해당되는 수용보상금이라든가 화재보험금이 발생하면 저당권의 효력은 화재보험금이라든가 수용보상금 위로 올라붙어서 저당권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물상대위가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물상대위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디귿번 맞습니다. 리을 용익물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하는 견해에 이견이 없으나 담보물권은 원칙적으로 시효에 의해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담보물권 중에서 여기 이 저당권은 시효에 의해서 소멸하지는 않지만 유치권은 시효에 의해서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 미음번 용익물권은 취득시효에 의하여 언제나 취득할 수 있으나 담보물권은 취득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취득시효에서 언제나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봅니다. 용익물권 중에서 말이죠. 지금 이 지역권은 취득시효로 취득할 수 있죠. 20년간 사용 수익 해가지고 그 취득시효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전세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세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지상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용익물권은 취득시효에서 언제나 취득할 수 있다. 틀렸네요. 자, 그래서 맞는 것은 1번만 맞게 되어졌습니다. 자, 36번입니다. 갑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에 관하여만 강제경매가 이루어진다. 강제경매 박스. 지금 토지, 갑의 토지가 있고 갑의 건물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이 동일인이다. 근데 이게 지금 강제 경매가 진행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 경매가 진행됐다. 자, 문제 안 보고 이것만 먼저 설명할게요. 강제 경매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관법지가 발생합니까? 강제 경매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가 달라지게, 지금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인데 강제 경매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관법지, 관습법상 법정이상. 자, 관습법상 법정이상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분 당시에 소유자가 동일합니다. 이 처분은 뭐예요? 매매, 증여, 강제 경매, 공유 토지 분할, 대물 변제. 강제 경매가 바로 관법지 발생 요건이에요. 자, 그럼 봅니다. 36번. 갑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에 관해서만 강제 경매가 이루어졌다. 건물에 관해서만 강제 경매가 이루어졌다. 건물에 관해서만. 그래서 을이 낙찰을 받았다. 그래서 을이 지금 낙찰을 받아서 경락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낙찰받아 그 후 을은 이 건물을 병에게 매도했다. 그 후
병에게 지금 병이 양수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지금 경매로 지금 경매로 경락받았습니다.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소유권 넘어와요. 경락인이 대금만 내면 바로 소유권 취득하죠. 예. 그리고 강제 경매가 됐으니까 관습법상 법정 이상은 바로 취득해요, 안 해요? 바로 취득해요. 그래서 경락인은 두 가지 건물 소유권과 관습법상 법정 이상권 두 개를 다 취득한 상태예요, 지금. 건물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 그런데 지상권에 관해서 현재 아무런 등기가 없다. 자, 틀린 것은 1번 법정 지상권은 건물 소유권의 종된 권리이므로 건물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되면 법정 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병에게 넘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법정 지상권이 이게 3자한테 넘어갈 때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등기가 두 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자, 1번이 틀렸고 여기 보세요.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면 병은 등기를 몇 건 해야 된다고요? 두 건. 양수인은 등기가 두 건 필요해요. 등기가 두 건 필요하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법정 이사건 관법지에 대한 이 등기, 이것도 이 등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두 건이 필요해요. 1번 지문이 바로 틀렸네요. 2번 을은 지상권에 관한 등기 없이도 그 토지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을입니다. 을은 강제 경매에 의해서 관습법상 법정 이상에 들어왔죠? 그럼 을은 취득을 하는 거니까 이 취득은 민법 187조에 의한 취득이니까 등기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등기 없이 지금 법정 이상권, 그다음에 건물 소유권 두 개 다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을은 지상권에 관한 등기가 없이도 갑으로부터 그 토지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네요. 등기 안 해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맞고, 세 번째, 병은 직접 갑을 상대로 자신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를 격려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 봅니다. 병이 갑한테 직접 등기 넘겨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은 을을 뭐 해야 돼요? 대위. 병은 을을 뭐 해서 한다고요? 대위. 대위해가지고 지상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됩니다. 자, 직접은 안 되는 것이고요. 4번 갑은 병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으나 그 대지의 점용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박스. 부당이득 반환이 뭐라 그랬어요? 지료 차임이죠. 부당이득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 공평하죠. 토지 소유자가 이 정한테 사용료, 이 토지 깔고 앉아 있는 내 토지 깔고 앉아 있는 거 사용료 내라, 지료, 차임, 월세 내라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네요. 5번 만일 병이 을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만일 병이 을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 소유권을 취득받았다면 병은 법정 이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입니다. 을로부터 병이 경매를 넘겨받게 되면 그럼 법정 이사건이 붙어 있는 거니까 등기 안 해도 자동으로 다 넘어오겠죠? 두 건 다. 등기 안 해도 다 넘어오는 거예요. 경매를 넘겨받게 되면은 건물이나 법정 지상권 두 개 다 등기 안 해도 자동으로 두 개 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취득한다. 맞네요. 자, 37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하나의 승역지에 순차로 여러 개의 용수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에 지역권 상호 간에는 우열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지금 어떤 연못 내지 웅덩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웅덩이가 있는데 여기서 물을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A한테 물을 끌고 가고
그 다음에 B가 끌고 가고 C가 끌고 가는데 옛날에는 지금이야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파이프 묻어가지고 바로 물을 끌고 올리면 되지만 옛날에는 물이 귀중했죠. 그러다 보니까 용수 지역권을 설정하면 그럼 1번 용수 지역권이 먼저 물 받아가고 그다음에 2번 그다음에 3번 순차적으로 받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권의 용수 지역권의 순위에 따라서 물을 대야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1번 하나의 승역지에 순차로 여러 개의 용수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지역권 상호 간에는 우열이 있다예요. 없다가 아니라 순서대로 물을 용수니까 물을 끌고 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요역지 공유자의 1인에 대해 지역권의 소멸시효가 소멸시효 정지 사유가 있어도 다른 공유자의 지역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틀렸네요. 1인이 정지가 시키면 다른 공유자에게도 소멸시효가 뭐 한다고 정지된다. 1인이 정지시키면 다른 공유자 모두에게 정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일정한 장소를 오랜 시일 통행한 사실이 있다면 통로 개설이 없이도 지역권은 시효 취득한다.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는 통로를 개설해야 되고 계속되고 표현돼야 됩니다. 계속되고 표현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3번 틀렸고 4번 요역지를 제3자가 시효 취득하면 제3자는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도 취득한다. 자,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요역지를 갖다가 요역지를 누군가가 지금 시효 취득했다는 겁니다. 시효 취득을 하려면 요역지가 이걸 밟고 다녀야 되니까 이 지역권 요역지를 누군가가 시효 취득하게 되면 당연히 지역권도 뭐 한다고요? 같이 시효 취득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야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이 4번에 요역지를 4번에 요역지를 제3자가 시효 취득하면 3자는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도 취득하는 거니까 맞는 말이고 5번에 요역지는 일필토지일 필요는 없으나 승역지는 일필토지나 반대로 돼 있나요? 요역지와 승역지 위치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요역지는 일필 전부여야 되고 승역지는 일필토지 일부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은 반대로 돼 있습니다. 자, 38번인데 시간을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38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번호로 해볼까요? 몇 번이 옳다? 5번이 옳습니다. 5번이 기억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설정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잖아. 그 밖에 일반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기억번 맞네요. 니은번 전세권 목적 저당권의 경우에 저당권자는 전세권에 가름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할 수 있다. 지금 전세권이 설정됐고 이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경매를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이 전세권에 의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상 대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경매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전세권에 의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니은번 맞습니다. 디귿번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미친다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인즉슨 이렇습니다. 이게 갑의 토지고 지금 을이 이 지상권에 의해서 건물을 을이 신축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병이 이 전세권자입니다.
자, 전세권자인데 지금 거기 이 문제를 보니까 디귿번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여기 이 지상권이 이 건물은 지금 지상권에 의해서 지금 존속하고 있는 거니까 전세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이 지상권에까지 다 뭐한다? 미친다. 5번에 법정갱신된 경우에 전세권자에 한하여 언제든지 소멸 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 후 3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생긴다 그러는데요. 이거 이 법정갱신된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얼마가 보장되는 거예요? 1년 6월이 보장되는 겁니다. 얼마가 보장된다고요? 1년 6월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됐고 통고 후 3개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 법정갱신된 부분에 대해서는 1년 6월을 보장합니다. 얼마를 보장한다고요? 1년 6월. 자, 이걸 갖다가 만약에 깨버리고 싶다. 깨버리고 소멸 통고를 하려 그러면 이건 둘 다 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지금 임차인만 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주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임법만 임차인만 법정갱신된 거에 대해서 이 임차인만 할 수 있고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고를 갖다가 지금 임차인만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해지 통고를 하고 3월이 지나면 해지가 되게 되는데 3월이 지나서 해지가 된다는 것은 주입법하고 상임법만 적용되고요. 전세권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번입니다. 미음번에 전세권자가 전전세를 설정한 경우에는 불가항력, 박스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부담한다. 자, 39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전세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 박스 치입니다. 책임 없는 사유. 책임 없는 사유로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부가 멸실된 때에도 전세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전세권자가 책임이 있다고요, 없다고? 문제 없다.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전세권자의 잘못이 없어요. 그럼 3자가 불을 냈거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불이 났다 이렇게 되겠죠. 2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이 아니라 얼마라서요? 1년 6월. 1년 6월입니다. 법정갱신되면.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슬러시 자릅니다.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된다. 민법 187조에 그렇게 되죠. 용익물권이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소멸한다. 187조 상공판경기 기타 법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됐네요. 4번 전세권 설정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 관리에 대한 수선한다. 이거 통상의 관리와 수선은 누가 해야 돼요? 전세권자가 하고 설정자는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5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 설정자와 협의하여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러는데 저당권자의 동의 없는 상태에서 전세권을 갖다가 이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저당권자와 협의를 하지 않은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전세권 설정자가 협조해서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자, 40번. 지금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전세권을 함부로 이 전세권을 소멸시키면 저당권자가 피해를 받죠?
그러니까 이 전세권을 갖다가 함부로 소멸시키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저당권 때문에. 거기 지금 5번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 지금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 설정자와 이 협의해서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자, 40번입니다. 40번 여러 선생님들 풀어보세요. 시간은 30초입니다. 자, 40번. 다음 중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번호로 합니다. 몇 번이 옳다? 1번이 옳습니다. 기억. 목적물로부터 채권이 먼저 발생한 후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했다.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점유와 채권과의 결련성은 문제 삼지 않는다. 점유와 채권. 이 점유와 채권과의 결련성, 이 결련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점유하고 있다가 채권이 발생했는지, 채권이 발생하니까 점유를 했는지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련성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다가 채권이 발생했는지, 채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를 했는지 이걸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 1번 다시 볼게요. 목적물로부터 채권이 먼저 발생을 하고 후에 목적물에 점유를 하게 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하는 거죠. 2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제3자의 직접 점유를 통해서 간접 점유를 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을 하는 거고요. 디귿번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비를 지출했다. 필요비 가지고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익비 가지고 해야 돼요. 필요비는 안 되고 뭐라고요? 유익비 가지고 유치권 행사하고, 필요비는 그 수도꼭지 전구 담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건 1, 2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가 안 됩니다. 리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임차인이 계속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유익비를 지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됐으면은 그다음부터 임차인이 점유하면 불법 점유죠.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면서 비용을 들였으면 불법 점유자에 의한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미음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당 기한을 허여했다. 허여가 뭐예요? 유예. 그러면 유치권을 갖다가 그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상당 기간 유예했으니까 유예 기간 동안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1번. 점심 식사를 하러 간다는 소리입니다. 또 끝낸다는 소리가 아니고. 다음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치권은 아까 법정담보물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유저질, 너 저질이지. 유저질 중에서 유치권은 하나만 법정담보물권이고 저당권과 질권은 약정담보물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유치권의 이 발생을 배제하는 것은 특이하건 무효다. 아닙니다. 법정담보물권인데 특이하게 뭐로 돼 있어요? 임의규정.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인데 뭐로 돼 있다고요? 임의규정. 임의규정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배제 특약할 수 있다. 옳은 걸 고르라고 돼 있습니다.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우물물추 없다 그랬나요? 우물물추 우선 변제권 없으므로 경매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웃기네. 경매권은 있죠? 그래서 경유비 간과 그래서 경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유치물을 갖다 경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뭐 할 수는 있다. 경매는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경매권은 있어요. 경매권 없다고 그래서 틀렸고요. 세 번째,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나눌 수 없다는 건데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유치물이 수개이거나 분할 가능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정된다. 3번을 필벌치고 3번 질문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잘 놓칩니다. 분할 가능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4번 토지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동그라미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그러면 후에니까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가 경매된 경우에도 경락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있네요. 자, 봅니다.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저당권, 근저당권 이후에 유치권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치권을 갖다가 취득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 저당권,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경매가 진행이 돼서 경락인이 나왔습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유치권자는 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목적물 못 비워준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근저당권이 나왔다 하더라도 유치권이 그 뒤에 있다 하더라도 경매로 타죽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타죽으려 그러면 앞에 단서가 붙어야 돼요. 무슨 단서가 붙어야 되냐면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기입 등기라든가 경매 개시 등기가 있었다. 경매 기입 등기 또는 개시 등기 이유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유치권은 타죽어요. 소멸. 근데 이 말이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개시 등기 또는 압류의 효력 발생 후, 이 뭐 경매 기입 등기나 개시 등기는 똑같아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압류 발생 효력 이후에 이렇게 나오면은 유치권은 소멸해요. 근데 저당권이나 근저당 설정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 그렇게 되면 타죽질 않아요. 경매로 안 타주고.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유치권이 살아남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 기입 등기, 개시 등기 이후에 취득했다. 그러면 유치권은 소멸하는데 그냥 저당권, 근저당권 이후에 유치권 취득했다. 그러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남아요. 자, 그래서 4번. 토지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유치권이 취득한 자는 토지가 경매된 경우에도 경락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살아남았다는 소리입니다. 5입니다.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전세금을 수령한 경우에 유치권자는 소유자에게 차임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유치물에 관해서 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그 3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3자와 전세계약을 잠깐만 사용수익 처분을 하게 되면 유치권 소멸 사유예요. 다시 한번 유치권을 갖다가 유치물에 대해서 유치권자가 사용수익 담보 제공하게 되면 유치권 소멸 사유입니다. 사용수익 담보 제공. 유치물을 사용수익 담보 제공하게 되면 유치권 소멸 사유예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령한 경우에 유치권자는 소유자에게 차임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이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일단 사용수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전세권을 설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단 소유자가 전세권을 설정하고 그걸 갖다가 그 전세 보증금을 과실 수취한 걸로 봐가지고 먼저 채무에 변제에 써라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는 한 마음대로 거기다가 전세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자는 소유자에게 차임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는 말은 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지문은 말이 성립이 되지를 않는다. 말이 성립이 되질 않아요. 유치물에 대해서는 사용수익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세권 설정한 것은 사용수익 담보 제공한 꼴이 되기 때문에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됩니다.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자, 틀렸다는 소리입니다. 42번부터는 점심 드시고 난 다음에 3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점심 드시고 3시부터 뵙죠.